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류망입니다.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선천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문정부 때 부동산 규제를 다 푼다고 하는데요. 자, 목적은 거래를 되살리는 것이죠. 자, 규제를 풀면 풀수록 다주택자는 매도 물건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큰 지역은 지금이 무주택자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자, 노도강 규제가 사라지면 거래 절벽 다소 풀릴 것이다. 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규제가 사라지면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이제 머지않아서 강남 3구와 용산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규제 완화의 목표는 거래의 활성화입니다. 자, 현재는 예년의 10분의 1로 거래가 감소했죠. 이 거래를 다시 10배로 늘려서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는 계속 빠른 속도로 완화가 될 것이고요. 어, 규제 어, 규제 완화에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속도를 낼 것이다. 원희룡 장관 신년사로 얘기했습니다. 자, 금융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SR이죠. DSR이 풀려야 하고 DSR이 머지않아 풀릴 것입니다. 자, 주택 수요자 77% 올해 집값이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전망은 10%에 불과했는데요. 자, 건설사, 시행사 등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하락 전망이 60%였죠. 그런데 주택 수요자는 77%입니다. 자, 그러면 건설사, 시행사 같은 부동산 시장의 관계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더 전문 지식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주택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더 전문 지식이 있을까요? 자, 주택 수요자라는 것은 무주택자를 뜻하죠. 자, 무주택자는 집값이 하락하면 절대 집을 사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는 전세가가 상승해야지 집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는 지금 집을 사야 할 시기입니다. 낙폭이 큰 지역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전세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요. 무주택자는 지금이 기회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송파 강남구 금매 속속 나간다. 거래량 반등 조짐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조사한 바로도 강남뿐만 아니라 수원 광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렇게 하락이 많았던 지역, 이런 지역에서 가격이 싸게 많이 하락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이전 고점에 30에서 35% 하락했으면 사도 됩니다. 자, 지금도 물가가 오르고 있고, 지금도 돈이 풀리고 있어서 더 하락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분양가이고 건축비인데요. 지금, 땅값과 건축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12월부터 30% 이상 하락한 금매는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고수들은 확실히 눈치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집값 내렸는데 주택 구입 부담 역대 최대이다. 자, 집값은 내렸죠. 네, 많은 곳은 한 30에서 35% 하락을 했지만 지금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택 구입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주택을 산 다음에 결국 시간이 지나서 대출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 사람이 위너가 되는 것이죠. 자, 집값이 내려도 금리 때문에 못 산다는 기사인데요. 그런데 규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려서 어느 순간 모든 규제가 다 풀린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마저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은 금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하, 푸틴 종전 올해는 절대 없을 일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 전쟁 종전은 없을 것이다. 미국 FED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5% 이상 회복할 것이다. 자, 유럽에서 에너지 대란 때문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것이다. S&P 500 지수가 10% 떨어질 것이다. 조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할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거나 봉쇄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대형 암호화폐 기업이 파산할 것이다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무슨 근거로 절대 어, 그 절대 금리 인하와 종전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전망은 틀릴 수 있습니다. 자, 2022년은 블랙 스완이 둘이 있었죠.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그리고 미국의 금리 급상승입니다. 자, 그런데 2023년에는 그런 큰 리스크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경기도 깡통 전세 피하기 서비스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웬만한 앱을 보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서비스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가 지금 실행하고 있네요. 자,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다주택자도 그 이런 빌라 같은 데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깡통주택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임금의 2배 올려달라는 미국 노조. 한국 배터리 업체들 어떻게 하나. 네. 자, 지금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 4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당 임금이 4만 원이면 한국의 4배네요. 네, 어쨌든 지금 어, 미국으로 전 세계 공장들이 몰리고 있고 또 미국은 전 세계에서 또 임금이 제일 비싼 나라이고 자, 그래서 결국은 미래의 공장은 무인화 공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월세 오를수록 크게 웃었다. 부동산 임대 펀드 연 16%의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요. 자, 오피스텔의 월세가 상승하고 매매가가 하락하니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상승할 것입니다. 자, 1년 새 강북의 집값이 10% 급락했다고 합니다. 긴급 처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입니다. 자, 서울을 보시면은 평균 하락이 마이너스 7%인데요.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로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저는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하락을 많이 한 노도성보다는 용인, 기흥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산업이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작년에 신규 전월세 325조, 50조만 보험에 가입했다. 자, 모든 전세가 보험에 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 자체가 다주택자에게는 또 하나의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전세 하락에 계약갱신을 쓰지 않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전세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굳이 계약갱신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뭐 실제로는 2년 전에 비해서는 전세가가 오른 지역들도 있습니다. 자, 계약갱신은 임대인에게 크게 불리한데요. 계약갱신을 한 이후에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은 임차인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계약갱신은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다 공평하게 그런 조건에 계약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세도 월세도 부담이 된다. 주세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호주는 뭐 옛날부터 월세가 아니라 주세를 낸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한국도 주세가 생겼는데요. 단기 임대 시장이 커지는 것은 다주택자에게 되게 유리한 것입니다. 핵심지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월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공포와 마주하기. 네. 새해 경제 전망은 비관론이 일색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도 상반기 내로 기준금리 인상이 멈출 거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각국 전문가들의 낙관론은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1분기에 1회 더 금리를 인상한 후에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윤 정부 기간에 한국 경제는 상승할 것입니다.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IMF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미래도 밝고요. 한국의 미래도 밝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선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